네,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 추가 제재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들썩입니다. 실제로 원자재 가격은 아직은 미동이 없어서 이 부분도 좀 괴리가 나타나서 궁금한데 그 중에서 철강 섹터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철강 처음에 오르는 게 뭐 강관이라든지 서울시 상하수도 이 종합발전계획 이것 때문에 오르나 했더니 러시아 쪽에서도 지금 있다고 하죠. 철강 제재에 들어가게 되면 국내 업체들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뭐 이런 해석인 것 같은데요. 일리 있다고 보시는지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 대응 전략 알려주시죠. 네, 유럽연합에서 러시아 제재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고 지금 오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철강 그리고 사치품과 항공유가 좀 포함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을 때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사이익이 우리 국내 이런 철강 중소형주들에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5차 러시아 제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러시아가 이런 민간인 대량 집단 학살했다는 의혹이 좀 나타나게 되면서 추가적인 제재를 경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러시아를 옥죄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국내 쪽에서는 철강 쪽으로 좀 반사이익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의 급등이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움직입니다. 뭐 금강철강이라든지 동양철강 그리고 한국주철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금강철강 차트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오늘 13% 움직이고 있고 지금의 상황에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지 이것을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는 어쨌든 최근에 내렸던 이런 조정폭을 다 메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거래량이 실린 것이 한 번에 빠질 만한 이런 차트 모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려 있는 모습이 아직은 엑시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홀딩이 더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도 9,500원과 만 원 사이에는 매물대가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다렸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 즉 10,000원 전후로 해서 매물이 조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예정되어 있던 이제 제재 내용에서 철강에 대한 언급이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내일이라든지 모레까지는 좀 더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철강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되 뭐 금요일 정도까지는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인 홀딩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추가 제재안이 발표가 나지 않아서 재료 노출되기 전까지 좀 더 들고 가보자.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철강주들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 대비 강한 쪽이 여행주도 좋습니다. 모드 투어가 사실 아직까지는 실적에 이런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가 반영이 안 돼가지고 아직 실적 안 나오지 않아요 이러면서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때 박스권 상단을 뚫느냐 마느냐 갑론을박이 있었죠. 지금 거의 다 뚫어 보입니다. 모두 투어가 한 3%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하나투어 이쪽으로도 상승권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여행주들의 강세 움직임은 계속 지속될까요? 네, 지금 해외여행 상품 같은 경우는 상품이 라인업 되면은 바로바로 지금 팔리는 이런 매진 행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어쨌든 실적이 잡히기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겠지만 매출액 상승은 나타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더 강하고요. 무격리 입국 효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홈쇼핑 통해서 해외여행 상품이 지금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CJ와 롯데 쪽에서 판매 지금 된 금액만 330억 정도 추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격리 입국 국가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는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더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근방에 있는 이런 여행지뿐만 아니라 북유럽 쪽,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가고 싶었던 이런 쪽까지도 이제는 가능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행 수요가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에 대한 의구심은 어쨌든 뭐 아마 3분기 정도까지 가야 우리가 우리 두 눈으로 재무제표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섭리 자체가 선반영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라면은 지금부터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좀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전에도 계속 언급드렸지만 인건비 조정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행 쪽에서
구조조정을 좀 강하게 실시를 하게 되면서 비용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지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서 매출액이 더 늘어나면서 비용은 좀 더 다운되는 것이 나타난다면은 3분기, 4분기 재무제표는 굉장히 좀 많이 양호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정도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리오프닝 아직도 많이 안 가지고 계시다면은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포트에 한번 담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추세 이어질 거다 이렇게 봐주시네요. 지금 오르는 종목만 보긴 했는데 사실 시장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지수도 밀리고 있고요.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부진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톱10 가운데서 지금 삼성 SDI만 살짝 상승으로 돌려놨지 나머지 다 밀리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세 번째 바닥 테스트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들 이런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을지 당분간은 계속 이럴지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한데요. 봐주시죠. 네,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이런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특히나 68,000원대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전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5%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반도체들이 좀 타격을 받은 것도 오늘 하락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인텔에 뺏길 수 있는 이런 내용 때문에 좀 더 탄력이 둔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고요. 삼성전자가 상승하지 않는다라면은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조금은 올라가기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런 좀 대외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글로벌 판매량이 둔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30만 원대의 이런 목표가가 나왔으면은 지금 28만 원대까지 10% 이상 좀 하향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업종은 다르지만 어쨌든 국내에서 상징하는 이런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커플링 현상으로 같이 하락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오늘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대표주인데요. 지금 뭐 웹소설이라든지 이런 웹툰 관련된 이런 모멘텀은 있지만은 어쨌든 시총 상위 종목이라는 특성 때문에 수급도 고인 현상이 나타나고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의 이런 수급이 들어와줘야지만 중소형주들의 분위기도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자체 계속적으로 저희가 언급을 드리지만은 박스권 자체로 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시는 게 타당한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의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나요? 네, 오늘의 포인트는 금리 인상과 1분기 실적의 대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5월과 6월에 대한 이런 금리 인상, 특히 50bp 인상에 대해서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그와 같은 내용 때문에 나스닥 조정이 다시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 시장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하는 것은 1분기 실적인데요. 실적 발표만 양호하게 나오고 실적에 대한 컨셉만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금리 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에 대한 축소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은 시장에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변수들이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박스권에 대한 의견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보시는 종목들, 어쨌든 지수 전체를 사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종목에서 1분기 실적 그리고 향후 2, 3분기에 대한 컨센서스를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아마 4, 5월 정도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체크 꼭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2차전지 최근에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요. 첨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NF나 에코프로비엠 제가 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첨보 또한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169억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79% 정도 상승한 내용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도 872억 원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외형 성장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중국 시장, 중국의 이런 전기차 시장이 상대적 강세를 나타내게 되면서 이제 글로벌 쪽으로 봤을 때 꼭 유럽이라든지
이쪽 시장만 첨보가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성장했을 때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서 여기에 주목을 해본 것이고요. 전해질 생산 캐파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3,520만 톤을 예상했다라면은 2026년 정도에는 10,000톤 이상을 예상하고 있어서 3배 이상의 성장 가능성이 생산 캐파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차트상에서 봤을 때도 2차 전지에서는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오늘 한번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면은 사상 최고치 근방까지 와 있는 주가입니다. 지금 사도 될까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좀 달리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주셨을지, 목표가를 얼마 정도까지 내다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알려주시죠. 네, 지금 어쨌든 대장주 위주로 제가 접근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요. 첨보 같은 경우도 전해질 바탕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좀 부담스럽겠지만 현재까지 진행을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탄력 받고 있는 종목으로 하셔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것이다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 자체는 전 고점 부근은 조금은 넘어설 수 있지 않겠나라 보고 있고, 하지만 아마 힘에 부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을 좀 가파르게 해왔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39만 원까지만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29만 원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LNF 같은 경우는 목표가에 도달이 됐습니다. 진작에 한 2월 달에 추천을 했었던 LNF는 목표가 도달이 됐고, 그 이후에 에코프로, BM도 흐름 좋고요. 이번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첨보 지금 사도 좋겠다라는 시각으로 의견 나왔습니다. 사상 최고가가 36만 7,100원인데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39만 원 설정됐고요. 리스크 관리 라인은 29만 원. 이 부분은 꼭 지켜주십사 또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BJ 마켓뷰 신한금융투자의 신병재 부지점장이었습니다.